안녕하세요. 저 소방정책론 김영재입니다. 오늘 이제 정책결정론 지난주가 전반부에 관련된 얘기를 쭉 배운 거고 오늘 이제 후반부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시스템을 보니까 댓글 과제에 달아주신 거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제 부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해가 되면 비정상인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한 수십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정책 결정 내가 요걸로 할까 요걸로 할까 결정하는 이 모습을 쭉 나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는 뭐를 먹을까 어디를 여행을 갈까 이제 고민하는 것도 그렇게 고민하다가 선택하는 그 모습이 지금 정책 결정 모형하고 어느 정도 또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이제 사적인 개인의 선택이 좀 아닌 거다 보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사회에서 어떤 공무원 조직이나 뭐 기업이라든가 거기서 조직에서 근무를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지금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그 관료정치 모형 175쪽입니다. 자, 공무원 정치 모형. 뭐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모형의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관료 정치 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조직의 장관님, 기관장님, 때에 따라서는 학교로 따르면 총장님, 이런 장이요. 이런 수장은 정책 결정 또는 정치라는 것이 이른바 스포츠 경기와 같은 그런 대표 선수인 동시에 권력자다. 소속 집단을 대변하기 때문에 문제의 성격과 대안이 다를 수밖에 없다. 둘째, 정책을 정부의 최고 지도자 핵심 관료의 게임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들 개인이 서로 자기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상대방과 경쟁, 협상, 타협 등을 하게 되며 그 결과가 바로 정책이라는 것이다. 자, 요거는 그래도 이해하기 쉬워요. 제가 이제 여러분 수준을 확 떨어뜨려서 얘기할게요. 자, 학과가 지금 다 있으실 거고요. 때로는 동아리 생활도 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학과를 대표하는 1, 2, 3, 4학년을 대표하는 학과 학생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각 조직이죠, 분명히. 또는 동아리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조직의 장이 다 모여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우리 동아리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예요. 자, 조직의 성격에 따라 문제의 정의와 특징이 다르다. 나는 소방 쪽 학과야. 나는 소방계열의 학과인데 우리 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과는 그런 소방과의 어떤 소방 전공의 학생들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과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조직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공무원 조직을 생각해보세요. 공무원 조직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런 식으로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더 다른 걸로 얘기해서 우리는 전기를 다루는 공기업이야. 우리는 수도를 다루는 공기업이야. 우리는 농촌과 어촌을 다루는 공기업이야.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연구원이야, 연구원. 조직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정의와 특징이 다르죠. 해야 하는 일이 다른데요, 당장. 자, 그 다음 정책을 핵심 관료의 게임으로 인식한다. 게임에서 누가 조금 더 이겼냐, 졌냐. 물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진다는 표현이 좀 안 맞죠. 어느 부서가 그 부서가 유리한 쪽으로 더 가져가냐. 그게 대표적인 게 예산입니다. 예산을 조금 더 가져가냐. 이게 이제 정치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이라도 자기 조직이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도 이거 줘.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하죠.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식으로요. 이게 이런 형태로
결정이 된다고 주장하는 모형이 관료 정치 모형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하나의 어떤 결정해야 될 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러 부처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 지금 안건은 우리 부처가 중심이야. 우리 부처가 주도할 거야. 라고 해서 결정이 되면 돼요. 그렇게. 근데 만약에 아닌데 이 문제는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벌써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경제 문제라고 좀 크게 얘기를 할게요. 경제 문제다. 야,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 일자리. 근데 일자리 문제라고 하면은 야, 취업을 담당하는 우리 부처가 당연히 가져가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옆에 있는 다른 부처가 그것도 그런데 창업, 기업가들이 많이 생겨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봐. 그러면 당장 두 개의 부처가 딱 어떤 이해관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관료정치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준으로 딱 떨어뜨려서 보면은 동아리, 학과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과를 위해서, 우리 동아리를 위해서 자, 우리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대학교의 대표가 이제 보통 총장님이라고 할 때 총장님들도 모이는 협의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곳에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관료정치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